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2020년 3월달 최고치를 기록했던 달러 인덱스가 한때 쭉 안정화되더니 최근 들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달러의 돈 값이 상승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달러의 상승은 금리 인상을 의미하게 되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것을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차트만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파죽지세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4월 20일 고점을 찍고 이제 조금 진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 다음날 파월 형님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 이후 이틀 연속 달러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일제히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것은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사진입니다. 이분도 연준 의장 오래 하더니 흰머리가 많이 보이시고 많이 늙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외신 기사를 하나 퍼왔는데요. 온통 영어뿐입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이 0.5% 금리를 올릴 수 있다. 5월달 연준회의에서 빅스텝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연준위원 역시 0.5%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다. 호의적이다. 이런 말을 또 했죠. 세 번째로 지금 인플레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인플레 때려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영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파월 형님의 의중을 잘 전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글 기사로 재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글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파월 연준 의장은 4월 2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볼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커는 두 가지 전쟁을 치렀다. 인플레이션 드래곤을 죽여야 했고 인플레는 불변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폴 볼커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바로 이런 분인데요. 이분은 인플레 때려잡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 네모 박스는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재임했던 시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10%대에서 움직이던 기준금리가 20% 이상 치솟는 반면 갑자기 조금 안정화되었다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마 이때 이후로 미국에서 20% 기준금리 인상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 미국에서 물가 상승이 큰 문제였고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무리해서 기준금리를 20% 위로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심각하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폴 볼커를 소환하면서까지 강력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월 형님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파월 형님은 인플레 드래곤을 죽여야 했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데 이 물가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불변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기대 인플레 값이 꽤 높습니다. 기름값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오늘 당장 기름을 넣으러 갈 것입니다. 그럼 기름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기름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기름값이 오를 것이라는, 즉 인플레가 지속될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10년 기대 인플레 값을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 0.5%까지 추락했었다가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금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의 추가적인 발언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3월 달에 최고점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가격이 2달 연속 하락했고 국제유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형님은 물가가 3월 달에 최고점이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 수 없다. 지금 최고점 아니야. 물가 더 오를 수 있어. 물가 오름세가 꺾일 것이라는 시장 예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이러한 공급망 문제가 많은데요. 더 이상 공급망 개선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급망은 연준에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직접 통화정책 도구를 통해서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통해서 수요 억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급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수요만 잡을 거야. 금리 올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줄이고 경제가 어느 정도 꺾일지라도 지금의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고용시장이 뜨겁습니다. 3월달 실업률은 3.6%로 반세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죠. 고용 지표가 좋고 소비 심리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긴축을 어느 정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 파월 연준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긴축 이슈가 그렇게 달갑지만 않죠. 긴축을 하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위쪽은 최근의 주식시장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고점을 찍더니 최근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연준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직후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은 무슨 차트일까요? 아래쪽 역시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 하반기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2018년 10월 초 파월 연준장이 지금 중립금리에서 멀었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자 시장이 뚝뚝뚝 떨어졌었던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다가 파월 연준장이 결국에 항복을 했었죠. 지금 중립금리에 거의 왔다. 이제 금리 그만 올려도 된다. 이런 말을 하자 증시가 환호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2018년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이 자리쯤 오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느 정도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2018년, 2022년 두 가지를 겹쳐서 비교했던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파월 연준장은 지금 증시를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가입니다. 그는 물가를 잡을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가 진정되지 않는 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증시가 무조건 추락한다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긴 호흡을 유지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홀딩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실버, 골드, 블랙 라벨이라는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골드, 블랙 라벨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혜택과 더불어서 5월, 6월 두 달간 재테크 스터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월, 6월 매주 일요일에 총 8번 재테크 스터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저평가 가치주 고르는 방법, 장기 투자 방법, 단기 투자 방법,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자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시간을 가질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